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차 방송 1929년 광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1929년 전라도 광주에서는 우리가 흔히 광주학생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주 항일학생운동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 배경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 1926년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장례식 때 일어난 만세운동을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 60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을 전제로 한 이 학생운동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약간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학생운동뿐 아니라 대개 이런 만세운동이 이날 순종 장례식 때 벌어졌던 60만세도 우발적으로 일단 군중이 일단 모였고 그 모인 상황에서 독립에 관한 구호가 외쳐졌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학생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목적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독립이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목적의식을 갖고 급속히 이렇게 운동이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급 학교 뭐 학급 뭐 이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동아리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동아리들이 대부분 비밀 결사예요. 일제 당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비밀 결사들이 생기고 또 독서 모임이 많이 생깁니다. 이 독서 모임이 당시 비밀 결사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 노예교육 철폐, 그다음에 조선 독립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이 광주 학생운동의 기원도 사실은 1926년 11월에 당시에 광주 고보 학생들 또 광주 농업고등학교 학생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성진회라는 학생 비밀 결사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성진회가 이 어떤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성진회는 뒤에 또 잠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성진회 등의 학생 비밀 결사를 조직해 하던 그 분위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8년 6월에 광주 고보의 이경채라는 학생이 조선 독립이라는 대자보를 만든 거죠. 문건을 만들어서 이거를 교내에다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죠.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교에 있었던 그 또 다른 학생 조직인 독서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휴학에 들어갑니다. 이제 석방하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학생 시위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고조되고 있던 그런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다 사회적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적인 그럼 광주 학생운동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발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한 일본 학생의 그 어이없는 여학생에 대한 그 성추행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성희롱 이걸로 사실은 이제 발단이 되는데 당시 나주 배로 유명한 나주에서 광주로 통학하는 그 통학 열차가 있었는데 이 열차 안에는 항상 일본인 학생, 한국인 학생이 섞여서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광주중학교, 이 광주중학교는 일본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 광주중학교하고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다니는 광주 고보 학생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 광주 학생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광주 중학교에 후쿠다라는 새끼가 광주 여자 고보 여학생을 희롱합니다. 당시 3학년 박기옥이란 분을 우리 이제 댕기머리를 그때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하고 이제 한복 입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댕기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러면서 희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소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열차는 멈춰가지고 개찰구로 이 학생들이 빠져나가다가 이 박기옥이 당시에 이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사촌동생이에요. 광주 고보를 다니던 박준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박준채하고 그 일본 학생 광주 중학생하고 이제 개찰구 앞에서 충돌이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처음에는 그 중학생, 희롱하던 중학생하고 희롱당한 그 누나의 남동생하고의 싸움이 나주역 앞에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광주 고보, 우리나라 조선 학생, 광주중학교 일본 학생들의 편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경찰이 출동을 하고 막 싸움을 뜯어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안 봐도 비디오, 아주 편파적인 짓을 하죠. 일본 학생들은 비호를 하고 우리 광주 고보 학생들, 특히 이 박준채를 일방적으로 구타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전에서 일어났던, 이 나주 역전에서 일어났던 이 충돌이 바로 11월 3일 광주 학생운동, 예, 그 일본인 학생과 우리 조선인 학생의 집단 충돌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11월 3일은 무슨 날이었었냐 하면 일본의 명절입니다. 명치절이라는, 이 명치가 이제 명치 유신, 메이지, 당시 그 메이지 유신했던 일본 천황, 저거니까 그 연호니까 이 명치절이라는 일본의 명절이었고, 또 광주에서 당시에 전남 누에고치 600만석 돌파 축하회, 이거 뭐 일제에 의해서 착취를 위해서 벌어진 그런 축하회도 열리는 그런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이날이 아까 모두의 우리 학생운동들이 비밀결사 같은 걸 조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했는데, 그때 중심이 된 게 광주 지역에선 성진회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진회가 또 창립된 지 3주년입니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학생들이 독서회 중앙본부에서, 광주 지역, 전남 지역 독서회 중앙본부에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걸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전에 약속들을 합니다. 자, D-Day가 밝았어요. 11월 3일 명치절 기념식을 끝내고 학생들이 이제 강제로 동원돼서 기념식에 참가를 하지 않았겠어요? 학생들이 끝내고 이 돌아오다가 이 광주 고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그 나주역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편파 보도를 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광주일보예요. 광주일보. 한국 학생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던 이 광주일보를 습격합니다. 학생들의 무리가. 그래가지고 윤전기에 흙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신문은 이 윤전기가 멈춰버리면 신문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윤전기에 흙을 뿌려버리고, 또 광주 고보 학생들의 일부는 어떻게 됐냐면, 이날이 명치절이니까 일본 학생들, 광주중학 학생들이 진해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신사참배를 하고 돌아오던 광주중학교 학생들하고 한판 뜹니다. 광주천에서 한판을 뜨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겨요. 이제 우리가 그 광주중학 학생들이 밀려, 일본 놈들이. 그래서 얘들이 광주역까지 톡겨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서 이제 충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광주중학 쪽 일본 학생들이 밀린다는 소식이 다른 일본 학생들에게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목검 막 이런 거를 들고 합세를 합니다. 광주역 앞에서. 그래서 광주역 앞에서 광주 고보생과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그 아주 이제 집단 충돌이 제대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일본 학생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부상자가 한국 학생 9명, 일본 학생 26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패싸움을 마치면서 광주 고보생들은 어쨌든 그날 행진을 하기로 이제 다른 그 독서중앙회를 통해서 다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가두행진을 시작합니다. 약 300명의 학생들이 가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선독립만세, 식민지 교육 철폐, 뭐 일본 제국주의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에 급기야 이제 드디어 시민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300명으로 시작했던 시위가 나중에는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시위대가. 그러자 이제 일경에서는 일본 경찰은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중등학교, 중등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우리 조선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자 당시의 애국독립단체 중에 하나였던 신간회가 이제 주동이 돼서 그 다음에 있는 광주 장날, 이 장날을 위해서 더 큰 시위를 하기로 그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경문을 붙이고 이제 독려를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문 제목이 학생 대중화 권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이 붙여지고 2차로 가두 시위가 일어납니다. 2차 봉기는 약 열흘 뒤인, 그러니까 한 9일 정도 뒤군요. 11월 12일 날 본격적으로 광주 시내가 시위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학생 시위대들은 우리는 어디를 갔냐면 광주 형무소를 포위합니다. 시위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구속자 석방을 외치고 또 조선 독립을 외치기도 합니다. 이 2차 시위 결과 광주 고고생을 비롯해서 약 400명의 학생, 광주 농교생을 포함해서 약 400명의 학생이 구속이 되죠. 근데 이 당시는 아주 엄격한 언론 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 신문 외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지도 않고, 또 광주일보는 이미 또 윤전기가 박살이 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도를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전남 전 지역에서 이제 걸기가 시작되고 이게 또 전국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광주 학생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광주 학생 운동은 오늘, 그러니까 1929년 11월 3일부터 그 이듬해인 30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전국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그래서 이 운동 기간 동안 약 194개 학교가 참가했고 참가한 학생 수가 5만 4천 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참가 학생 수 5만 4천 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이 중등학교 학생 수의 60%에 해당하는 그런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 60%가 이 운동에 직접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직접 참여를 안 해, 중등학교에는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도 있었을 테니까, 또 섞어 다니는 학교도 있고, 그 일본 놈 빼면 조선인 학생은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구속 기소된 학생 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혀 들어간 거죠. 이 광주 학생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을 해서 전남으로 확산이 되고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우리 독립단체들이 이 운동에 호응을 하기도 하죠. 연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의 간도에서는 조선인 학교 만세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고, 또 길림 지역에서는 제만주 한인 반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단체가 결성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던 그 제1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선인 유학생 학우회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제1본 조선 노동 총연맹, 총동맹, 이런 것도 결성이 되기도 하죠. 또한 그때 당시에 상해에서 임정활동을 하고 계시던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안창호, 윤기섭 이런 선생님들이 국내 운동을 지원을 하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60만세 운동 이후에 좀 잦아들었건 지하로 내려가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그 우리의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그 독립의 열기가 확산이 된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1929년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었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금주의 마지막 방송은 11월 3일차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을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접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